자, 시작할게요. 자, 저번에 내가 질문 다 받았으니까 오늘 안 하고 바로 진도부터 나갑니다. 체크 잃어버렸죠? 자, 어디로 가시냐? 당연히 개념원리. 자, 우리가 그때 조건부확률까지 했죠. 조건부확률 전까지 했죠. 이쪽이냐? 이쪽이냐?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있죠. 이게 딱 100쪽이네요. 들어오시고. 어디 앉으실 거니? 두 맨 뒤에 앉아요? 그거 안 치게 조심해. 네. 자, 봅시다.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조건부 확률. 조건부라는 말 어렴풋이 많이 들어봤죠? 어떤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조건이 성립했을 때만 가능한 것. 그게 조건부 모식이에요. 예를 들면 뭐 조건부 계약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00점 맞으면 뭘 사줄게 라고 하면은 일단 그건 뭐예요? 100점을 맞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계약이더라는 얘기예요. 그치? 조건부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일단 바로 기호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돼 있니? P 이제 B 바 A 요렇게 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probability 확률이긴 해요. 어떤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이긴 해. 근데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죠. 자,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누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와 있죠? 자, 한번 거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리고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하기 전에 설명 한번 듣고 갑시다. 자,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사건도 있을 거고 B의 여집합이라는 사건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사건 좀 세팅해보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혹시? 가연이? 정의. 정혜인? 아니야, 정혜인은 좀 그래. 아이돌로 해주세요. 아이돌 없어요? 아이돌이 없어? 바꿔는 뭐야? 박건우요? 그게 누구예요? 나 요새 좀 그 빠진 애들이 있어요. 사자보이즈라고 알아요? 이상한 애니메이션 나오는 애들 있잖아. 맞아? 자, A 사건은요 사자보이즈의 팬일 확률입니다. 팬일 사건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A에 속해 있는 애들은요 전부 다 사자보이즈의 T를 입고 있어.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A 여집합은 뭐겠어? 사자보이즈 안티예요. 사자보이즈를 관심 없어하는 애들이나 싫어하는 애들을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B라는 사건은 남자로 할까 여자로 할까? 여자로 할게요. 자, 그럼 B의 여집합은 뭐겠니? 남자인 사건이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자애들 100명 중에 90명이 사자보이즈 팬이야. 그리고 10명은 아니야, 몰라요. 공부만 하는 애들이에요. 사자보이즈 모른다 손. 없어요? 오, 이것도 의외네. 너네 다 애니메이션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자, 남자는요 20명만 좋아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80명은 사자보이즈 안 좋아해요. 몰라요. 이렇게 됐다라고 쳐. 오케이? 자, 그럼 이때 P, B 바이. 자, 이거는 그 확률이 뭘까? 이 얘기야. 자, 그럼 한번 읽어봐요. 이게 뭐야?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얘가 B 확률. 이 얘기야. 그러면은 내가 눈 가리고 한 명을 딱 뽑았어요. 사람을. 눈 가리고 내가 한 명을 싹 뽑았어.
그런데 얘가 뭘 입고 있어? 사자보이즈 티를 입고 있어요. 그때 그 가정하에, 그치? 그러니까 사자보이즈 팬이라는 가정하에 걔가 뭐일 확률? 여자일 확률이야.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가정이 들어간 순간, 자 지금 현재 전체 학생 수는 200명이지만 사자보이즈가 뽑혔다라는 가정하에라고 하면은 그 전체 집합이 뭘로 바뀌어요? 여기로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자보이즈 팬은 110명이니까 그 110명 중에 얘가 뭐일 확률? 여자일 확률이잖아, 그치? 그럼 여자라고 이걸 올려줄 거야? 아니지. 사자보이즈 팬이라는 가정하에 얘가 여자일 확률이니까 이게 여기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확률이 뭐다? 11분의 9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P, B역과 A역. 자, 이건 무슨 뜻일까? A 여집합이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그게 B의 여집합이 확률. 그치? 그럼 A 여집합의 확률이 뭐예요? 내가 눈 가리고 확률을 딱 뽑았는데 얘가 뭐야? 사자보이즈 몰라. 안 좋아해. 그러면은 얘 전체 집합이 어떻게 돼요? 여기로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 중에 걔가 뭐일 확률? 남자일 확률 이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 전체가 뭘로 줄어요? 90으로 줄어요. 원래 200명인데 전체 집합이 90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왜? 조건이 달렸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얘가 남자일 확률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남자만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9분의 8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 자,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N, A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확률을 구할 때 분모에 뭐가 들어갔었니? NS라고 해서 전체 집합의 경우의 수가 들어갔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이 깔렸으니까 그 전체 집합이 뭘로 바뀌었을 뿐이야? A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갈린다라는 의미는, 즉 A가 일어났다라고 가정하는 얘가 일어났다라는 거는요, 전체 집합의 축소를 의미해요. 이해하니? 무언가 가정이 달리면 당연히 5일 수밖에 없어. 전체 집합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건 누구야? 이 90명 어디에 속해 있는 애야? 90명 여기잖아, 그치? 그럼 A면서 동시에 B인 거. 자, 이거 우리가 집합으로 뭐라고 나타내? A와 B의 교집합, 그치? 그러니까 이 위에는 뭐가 올라가야 돼? N, A요, B가 올라가셔야 되더라. 이게 P, B, A의 계산법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럼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저저번 시간에 확률을 배울 때, 자, 이거 분모에 NS 들어가면 이거 뭘로 바뀐다라는 거 배웠어? NS분의 NA교비면 뭐야? PA교비야, 그치? 근데 분자를 NS로 나눴으면 분모도 당연히 NS로 나눠야겠지? 분수 성질상? 그럼 얘는 또 뭐가 돼요? PA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PA분의 PA교비라고 하면 그게 PB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얘기예요. 거기 나와 있죠. 근데 원래 모태는 뭐야? N이었어. 경우의 수를 따져서 확률을 구했는데 그거 우리 어차피 P로 시작했으니까 P로 끝내자라고 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NS를 나눠놓고 P로 만들어준 것 뿐이야. 이해했니? 자, 그럼 얘는 뭐겠어? 그 계산 방법이 A여가 일어났대. 그럼 PA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뭐가 올라가야 돼? 그 두 녀석의 집합에 교집합이 올라가 있어야겠죠. 이해했어요? 이게 그냥 조건부 확률의 계산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들은 겁나 다 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우면 우리가 저번에 확률 배우고 덧셈 정리라는 걸 배웠잖아? 이번에는요, 곱셈 정리라는 걸 배워요. 근데 거의 안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뭐냐면 방금 전에 P, B, A면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배웠어? PA분의 PA교비라고 한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치?
그런데 이거 양변에 PA 곱하면 어떻게 돼? PA교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 PA 곱하기 PB 바 A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두 개 곱. A교 B라는 이 곱집합은, 그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곱셈 법칙이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뭐 곱한 거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자, 그런데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A밥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치? PA밥이면 뭐겠어? 계산법이? A야. 뭐겠어? 뭐분의 뭐예요? 그렇지,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깔리는 거라고. 그리고 위에는 P, A 곱이 똑같이 깔리죠. 맞습니까? 그럼 양변 PB 곱하면 이것도 PA 곱인데 살짝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 먼저 PB가 오고 옆에는 P, A 바 B 이렇게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A 이렇게 와도 되고 B, A, B 이렇게 와도 된다는 얘기야. 이거 둘 다 뭐예요? PA 곱이랑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곱셈 정리예요. 그런데 거의 안 써. 오케이? 그냥 있다라는 거, 내가 가르쳤다는 것만 알고 있어. 있는데 내가 안 가르쳤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나는 바로 문제로 갑니다. 이거는요, 뭐 개념이 더 있는 게 아니야. 조금 그 문제들을 느껴야 돼요. 자, 겁나 쉽습니다. 이거 못 푸는 사람, 이상한 사람. 자, 볼게요. 필수예제 1번 바로 가봐. 자, 필수예제 1번 바로 가보니까, 자, 뭐 줬어요? 1번에 PA가 뭐래요? 0.5라고 줬니? 아니구나. 5분의 1이라고 줬구나. 0.4네요. 그러면 PB는 뭐예요? 2분의 1이래요. 또 뭐 줬어요? PB 바 A 줬어요. 아, 야, PB 바 A 우리가 뭐라는 거 아는데. PA분의 PA급이라는 거 알잖아. 근데 얘가 뭐래요? 4분의 3이래. 얼마나 신나? PA만 여기다 곱하면 PA급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PA급이 어떻게 돼요? 자, 4분의 3에다가 PA 곱했으니까 5분의 2가 얘한테 곱해진 거네. 그치? 그럼 5분의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2 살짝 곱해봐. 그럼 얘네 날아가면서 2 되잖아. 그럼 이거 10분의 3이네. 얘야, 이게 한 거니? 오늘은 안 졸리니? 자, 그러면 스페이스에 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10분의 3이래요. 어머, 근데 A가 뭐였어? 이거 10분의 4잖아. 5분의 2면 10분의 4잖아. 그럼 여기가 뭐여야 돼? 10분의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0분의 5잖아. 10분의 5니까 얘는 뭐예요? 10분의 2라고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 다 더하면 그게 PA야, B죠. 다 더하니까 10분의 몇 나왔어? 6 나왔네. 그럼 바깥쪽은 몇이어야 돼? 10분의 4여야지. 왜? 전체 집합의 확률은 당연히 1이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게 PA여교 B여 여기잖아. 그러니까 10분의 4, 5분의 2가 답입니다 라는 얘기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더워. 아니, 밖에 별로 안 더워서 셔츠를 입고 왔더니 에어컨이 또 그지네요. 자, PA 뭐래요? PA 0.2래요. 소수 나왔다고 또 울지 말고. 자, PB는 뭐예요? 0.4예요. 그 다음에 PA여교 B여 0.5래요. 아, 땡큐네. 여러분 또 S 있는데 바깥이 뭐란 얘기야? 0.5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뭘 말하고 싶은 거니? A와 B의 집합의 요 확률이 0.5입니다. 그쵸? 바깥쪽에 0.5니까 여기 있는 애들 더해도 0.5 나와야지. 전체 1이니까.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서 PA급이 빼면 뭐 나와야 돼요? 0.5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얘네 두 개 더하면 뭐 나와? 0.6 나오네? 그럼 가운데 뭐였다는 얘기? 0.1이었다는 얘기. 그치? 그럼 끝났죠. 자, 얘가 구하라고 한 게 뭐야? P, A 바 B예요. 아이 신나. 그럼 뭐예요? PB분의 PA교 B잖아. 근데 PB 나와있죠? 0.4라고. 얘는 0.1이라고 나와있죠? 4분의 1이겠죠? 맞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와, 이거 좀 틀고 싶다. 좀 틀까요? 자, 요거는 이거 뜨면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는 2초 만에 끝나는 문제야. 안 덥냐? 조금 더워요. 에어컨 이상하죠? 에어컨 봐봐요. 너 막 춥다고 막 올려놓은 거 아니야? 17이야? 더 빡치네. 뭐 칠 수가 없어요, 저거. 터보. 아니, 필터 청소도 하고 다 했는데. 자, 봅시다. 뭐냐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 A, B 두 학급 학생 50명 대상으로 안경을 쓴 학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뭐 구하래?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대. 그러면은 전체가 뭘로 주는 거야? 안경 쓴 집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뭐 A 학급의 학생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전체 집합이 어디로 축소됐어? 20이라는 안경 쓴 애들로 축소됐어? 그 중에 A 학급 16명 있어? 그럼 뭐예요? 5분의 4죠. 맞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3번 보세요. 자,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낸대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단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여기다가 밑줄 치시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거는 우리가 비보건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필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비뽑기를 할 겁니다. 제비뽑기. 자, 제비뽑기를 할 건데, 자, 제비가 전체 10개 있어요. 그 중에 당첨 제비 몇 개 있다라고 할까? 3개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요, 누구랑 누구 할까? 기준이랑 규현이가 할 겁니다. 자, 항상 기준이가 먼저 뽑고 규현이가 두 번째 뽑는다라고 얘기를 할게. 그러면은 기준이가 당첨되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규현이가 당첨되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 B라고 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볼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보건 추출입니다. 자, 이렇게 제비뽑기를 할 건데 보건 추출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보건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되돌려 놓는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야 기준이가 뭐를 뽑았어도 얘는 그걸 다시 제비통에 넣고 갈 거라는 얘기야. 이해하니? 야, 그러면은 PA는 뭐야? PA는 뭐예요? 기준이가 당첨될 확률 몇이야? 지우 몇이야? 10분의 3이야. 그치? 그런데 기준이가 뽑은 거를 다시 넣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와서 규현이가 뽑아. 그럼 규현이가 당첨될 확률은 몇이야? 얘도 여전히 10분의 3이죠. 그대로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 추출 방법을 좀 바꿔볼 거야. 어떻게 바꿔? 비보건 추출. 그러니까 기준이가 당첨됐으면 당첨 제비 갖고 집에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규현이는 당첨 확률이 떨어지겠지? 그런데 기준이가 만약에 미당첨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에 가. 그럼 규현이는 어떻게 돼?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 PA는 뭡니까, 여러분? PA는 10분의 3이야. 왜? 항상 기준이가 먼저 뽑거든. 그치? 그럼 이제 질문이 뭐겠어? PB는 뭐니? 뭘 것 같아? 자, 그럼
그러면은 PB를 지금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현이? 그렇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얘도. 첫 번째가 뭐야? 기준이가 당첨이 됐을 때예요. 그럼 기준이가 당첨이 됐어. 그러면 10분의 3 확률로 기준이 당첨된 거니까 그때 뭐야? 규현이가 당첨될 확률은 몇? 9분의 2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게 기준이가 당첨됐을 때 누구도 당첨될 확률? 우리 규현이도 당첨될 확률이에요. 그런데 꼭 기준이가 당첨되리란 보장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뭐까지 봐야 돼? 기준이가 당첨이 되지 않았을 때까지 따져줘야 돼요. 그치? 자, 그러면 기준이가 당첨되지 않았대. 그건 뭐예요? 10분의 7 확률이죠. 자, 그럼 이때 규현이가 당첨될 확률은 뭐예요? 9분의 3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것 또는 이거가 규현이가 당첨될 확률이니까 이 두 확률을 뭐 해줘야 돼? 더 해줘야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잖아. 기준이가 당첨이 됐는데 기준이가 당첨이 안 돼.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 자, 그럼 얘는 계산하면 뭐 나와? 90분의 6 나오고요. 얘는요, 90분의 뭐 나와? 21 나오지. 그러면 얘네 두 개 더하면 90분의 몇 나와요? 27 나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거 9로 나누면 뭐 돼요? 10분의 3. 똑같죠? 결국 10분의 3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요것만 좀 필게요. 그래서 비보건 추출이든 보건 추출이든 누가 먼저 뽑든 어쨌든 당첨될 확률은 뭘로 같아? 10분의 3으로 같아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런 거 뽑을 때 먼저 뽑으려고 지랄하지 마시오.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존버한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어. 여러분 쏘리. 어쨌든 여기까지 봤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문제들을 지금 많이 마주칠 거라는 말이야, 얘처럼. 그런데 너네가 다 잘 풀진 않을 거 아니야.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해설지를 볼 거라고, 그치? 그런데 해설지에는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필기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결국 뭐냐면 기준이가 뭐 했어? 당첨됐어, 이거야. 그치? 그러면서 동시에 기준이가 당첨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누구? 우리 규현이가 당첨될 확률을 곱한 거예요. 뒤에 있는 이 친구가 결국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야. 왜? 기준이가 당첨이 됐으니까. 기준이가 당첨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규현이가 당첨될 확률인데. 이해했어요? 그럼 밑에 건 뭐겠니? 기준이가 당첨이 안 됐대. 그럼 P, A, 0이다. 그치? 그럼 얘는 곱하기 뭐 나오겠어? P, B바, A, 0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잘 봐두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따지기 좋아하는 애들은 계산을 한번 해봤을 거야. 여러분 얘 계산하면 뭐 나와? PA 곱하기 이게 뭐야? 이거 우리 계산하는 거 배웠잖아. PA분의 PA교 B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결국 PA교 B네.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PA여 여기도 PA여분의 PA여교 B잖아. 그치? 그럼 얘는 PA여교 B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잖아. 우리 이거 수학할 때 열심히 했잖아. B교 A여면 이거 뭐야? B차 A예요. 그치?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자 생각해봐. A교 B 어디야? 여기야. 그치? 근데 B차 A 어디예요? 여기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니까 당연히 뭐 나와? PB 나와.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다 연관된 내용이야. 빨간색까지만 써요. 노란색까지는 알 필요 그렇게 없어.
썼나요? 어씨, 입술에서 껌만 나. 참. 자, 그럼 내가 갑자기 이걸 왜 필기해줬을까? 라고 하면 이젠 이렇게 안 풀 거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풀어 이거를? 이렇게 안 풉니다. 그냥 상황에 맞게 아까처럼 1, 2 한 다음에 하나 한 다음에 더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런 기호를 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필기해준 이유는 단 하나, 해설지 보고 당황하지 말라고. 해설지는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을 거라고. 막 줄글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는 PB니까 10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지워도 되죠? 지우 다 썼어요? 자, 그럼 다시 가서 봅시다. 자, 이 친구는 비보건 추출이에요. 그치? 자, 얘가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공을 꺼낼 때 꺼낸 두 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 흰 공 나와야 돼. 그치? 그럼 흰 공 나왔어. 10분의 몇 확률이에요? 10분의 6 확률로 흰 공 나온 거죠. 그러면 두 번째도 뭐 나와야 돼? 흰 공 나와야 함. 야, 근데 두 번째 흰 공 나올 확률 뭐야? 9분의 5겠지. 공도 하나 줄었고 흰 공도 하나 줄었으니까 두 번째도 뭘 뽑을 확률? 흰 공 뽑을 확률은 당연히 9분의 5지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지요? 얘네 두 개 날아가니까 2고 3이고 3분의 1이겠죠. 맞습니까?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것도 얘 설명한 꼬라지 보세요. PA, P, B, A 막 이렇게 선생님 와씨 확정 졸라 어려워 이런다라고. 아니야. 그냥 이거야. 한 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해설지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이것도 막 이렇게 나와. 막 A교 2, 뭐 A여교 2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야, 이거 중2 애들도 갖다 주면 풀어요. 중2 때 확률 배우잖아. 그치?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래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1이래요. 비가 내릴 확률이 40%일 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래. 그럼 이것도 몇 개의 경우의 수야? 두 개의 경우의 수죠. 비가 내려서 매진되는 거. 두 번째는 뭐겠어요? 비가 안 내리고 매진되는 거. 우리는 매진되는 것밖에 안 본다라고. 맞습니까? 그럼 매진될 확률은 이거랑 이거 두 개 더 해주면 되겠지. 야, 근데 내일 비가 올 확률 몇이라고 그랬어? 40%라고 했죠. 그럼 비가 내리는 확률 10분의 4에다 비 내렸으면 공연 매진될 확률 뭐해? 2분의 1이래. 그럼 곱하기 2분의 1 때려버리면 되지. 그럼 얘는 뭐예요? 10분의 2시겠네. 맞습니까? 그럼 비가 안 내릴 때 매진될 확률은 뭐야? 일단 비가 안 내려야 돼. 이것만 곱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비가 안 내려야 저걸 곱할 수 있는 거라고. 왜? 비가 안 내렸다는 가정 하에니까. 이해했어? 그럼 뭐예요? 10분의 6 확률로 안 내리고요. 자, 비가 안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였대요. 이게 날아가니까 2네. 그럼 이건 뭐예요? 10분의 4잖아. 그치? 그럼 너네들 더하면 뭐 나오니? 10분의 6 나오겠죠. 어디 갔어요? 다. 10분의 6인데 5분의 3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얘네는 헷갈리게 또 공연이 매진되는 사건을 E라고 놨어요. 좀 B라고 놔주면 좋을걸. 그러니까 애들이 해설지를 보고 다시 갖고 온다고 나한테. 그러지 마요. 자, 필수예제 5번 별표 5개. 여러분들도 살짝 느끼고 있을 거야. 아니, 조건번호를 왜 배우? 졸라 쉬운데? 이거 중학교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왜 또 배우고 있지? 이 문제 때문에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푸는 방법으로만 푸는 거예요. 이제 나랑 약속하는 거야. 자,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요.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대요. 자, 두 상자 A, B 중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어. 이미 결과가 일어났어요.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는 이미 뽑힌 거야. 더 이상 다른 거 보지 마. 무조건 저것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책임 소재를 따져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A 주머니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치? B 주머니에서 나왔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제 첫 번째, 쟤네가 A 주머니에서 나왔을 때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일단 A, B 두 주머니 중에 한 주머니를 선택을 해서 A를 고르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것부터 확률의 시작이에요. 그럼 뭐야? A 주머니 선택해. 그리고 우리 뭐만 볼 거야? 답정너야. 흰 공 하나랑 검은 공 하나 뽑은 것만 볼 거라니까? 그런데 지금 상자 A에는 몇 개 공 들어있어? 6개 공 들어있잖아. 그럼 6C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런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2C1이라고 해서 흰 공 하나 뽑고 4C1이라고 해서 검은 공 하나 뽑아주세요. 이 얘기야. 그럼 이게 A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뽑았을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아니야. 그거 B에서 뽑았을 수도 있잖아. 이런 확률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B 주머니는? 일단 B 주머니 선택하는 것도 2분의 1이겠지. 근데 B 주머니에는 공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잖아. 그럼 얘는 5C 2분의 뭐예요? 3C1 곱하기 2C1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각각 다 계산해요. 계산하면 너랑 너 나랑 하니까 자, 6C는 뭐예요? 15죠. 그럼 15분의 4 나오시겠네.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또 2랑 2 날아가니까 이 친구 10분의 3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네들 어차피 더 할 거라서 통분 먼저 해주고 갈게. 그럼 30으로 좀 만들래? 그럼 이거 30분의 몇이야? 8 나오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30분의 9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 흰 공과 검은 공이 하나씩만 뽑았을 전체 확률은 뭔 거야? 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는 얘예요. 그런데 얘가 그 중에 얘가 어디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달래?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더해서 분모로 가고 분자에는 뭘 올려야 돼? 얘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식이? 통분한 이유가 있죠? 30분의 8 더하기 30분의 9 한 다음에 위에는 30분의 8이 올라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뭐야? 분자분모에 30 곱할 거니까 8 더하기 9분의 8이잖아. 그래서 답은 17분의 8입니다. 라는 얘기일 거라고. 이해했어요? 이게 흰 공 하나랑 검은 공이 나왔을,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전체 확률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여기서 나왔을 확률.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거를 복잡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막 E 갖고 와서 A교 E, B교 E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 상자네. 주머니가 아니래. 이해했어요? 이거 써놔요. 왜냐면은 답지랑 조금 달라요. 그치? 말하는 게 조금 달라. 쟤는 1을 갖고 와서 막 비교 2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이해했네?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 풀 겁니다. 제일 유명한 문제가 그 142번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이 문제를 적어도 3번은 볼 거야. 풀어보시죠. 142번.
했어요? 자, 볼게요. 두 대 기계 AB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제품 중 40%는 A 기계, 60%는 B 기계에서 생산되는데 두 기계 AB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각각 5%랑 3%래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임의로 하나를 딱 뽑았는데 이미 뭐가 벌어졌어? 불량품인 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전체에서, 그치? 그러니까 잘 들어. 전체 확률, 아니 뭐라는 거야? 전체 집합에서 불량품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달렸죠? 그러니까 전체가 뭘로 준 거야? 불량품으로 준 거야 지금, 그치? 전체 집합이 불량품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에서 나왔을 수 있고 A 공장에서 나왔을 수 있고 얘가 어디에서 나왔을 수 있어? B 공장에서 나왔을 수 있어. 이 두 개를 합치면 그게 원래는 불량품이 나올 총 확률이에요, 그치?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얘가 어디서 나왔을 확률?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 얘기죠. 그럼 또 얘네들 다 구한 다음에 그걸 분모로 놓고 분자에다가 누굴 놔? A를 놓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전체 제품 중 40%가 A 기계에서 나온대. 그럼 일단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 자체는 10분의 3입니다. 그런데 A 공장에서 나온 얘네들은 불량률이 몇이래요? 5%래요. 그치? 그러면은 그 중에 불량품은 100분의 5만 있었겠네. 이 얘기지. 그럼 얘는 또 뭐예요? 전체의 10분의 6을 얘가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얘 불량률은 3%니까 100분의 3 확률로 불량품이 있어요. 이 얘기지. 그럼 얘네들은 알아서 통분이 되셨네. 1000분의 18이고요. 얘는요 1000분의 20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000 안 해도 되잖아. 1000 날릴 거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분모는 20 더하기 18 한 다음에 분자에는 20이라는 A 공장 것만 올려주시면 되지. 쉽잖아. 그치? 그럼 얘는 38분의 뭐예요? 20이니까 19분의 10이더라 이 얘기죠. 맞습니까? 몇 시죠? 43. 끝났네요. 애매하게 지금 끝났는데 보니까 종속 나갈 시간도 애매하고 7분 동안 잠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복습하시다가 좀 이따가 넘어가서 독립과 종속까지 나갑시다. 자, 끝난 거 아니에요. 복습하는 시간이야. 앞에부터 좀 풀어봐요. 들어간 거요? 자, 다시 시작합시다. 자, 요겁니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에요. 그래서 독립사건이라는 것과 종속사건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자, 일단 독립사건 먼저 봅시다. 자, 독립사건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독립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독립됐다라는 정의가 뭐냐면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절대 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다? 주사위를 내가 딱 던졌는데 처음에 이렇게 많이 매려. 처음에 3이 빡 나왔어. 그런데 내가 두 번째 또 주사위를 던져요. 그렇다고 뭐 3 나왔다라고 해서 두 번째 던질 때 3 나올 확률이 줄어드니?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 두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두 개는 독립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이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럴 때 걔네들은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고요. 그 전에 배우는 게 독립사건이에요. 어떤 두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이 사건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래요.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가 있을까? 또 규현이를 쓰고 싶은데 계속 규현이를 쓰면 삐질 것 같아요. 누굴 쓸까요? 지원이를 쓸까요? 자, 지원아. 지원이가 밥을 먹어요. 아, 밥은 좀 그러니까 점심 먹는다고 해. 아니야, 아침이 좋겠어. 오케이? 지원이가 아침을 먹는데요. 오케이? 그런데 B라는 사건은 저기서 많이 드는 예예요. 교과서에서.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 바뀌었죠? 대통령이 출근하는 확률이라고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면은 지연이가 아침을 딱 안 먹었어. 지연이가 아침을 안 먹는다라고 대통령이 막 기분이 나빠서 출근을 안 하고 이러진 않잖아. 맞아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전에 확률을 배울 때 조금 특이한 사건 하나 배웠어. 그게 뭐냐면 배반 사건이라는 애야. 배반 사건이라는 친구는 정의가 뭐였어요? 겹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A 교비가 없는 사건이 배반 사건인 거지 독립 사건이라고 전부 다 배반 사건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원이가 아침을 먹는 사건이 A래며 대통령이 출근하는 게 B 사건이래며. 그치? 그럼 지원이가 아침을 먹고 대통령도 출근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독립 사건은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배반 사건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래 독립 사건이라는 게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거 어쩌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P, B바 A라고 하면 자,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 지원이가 아침밥을 먹었을 때 이재명이라고 만드나? 대통령이 출근할 확률. 그치? 그러면은 P, B바 A연은 어때요? 지연이가 밥을 먹지 않았을 때 또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출근할 확률. 그치? 그 두 개는 뭐 하겠니? 그냥 같을 거라는 얘기야. 왜? 대통령은 그냥 지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출근하기 싫을 때 출근 안 하지. 그치? 얘가 밥 먹는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뭘로 같냐? 그냥 대통령이 출근할 확률과 같다는 얘기예요. 얘가 밥을 먹든 안 먹든. 이해했음?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거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내용. 그래서 여기다가 네모치고 별표 빵빵.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독립사건이 아니라 종속사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속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지 않니? 뭐야? 종속? 노예할 때 그 종이에요. 속해 있다, 종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냥 종속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A, B는 무조건 종속사건이야. 그러니까 결국 모든 두 사건은 독립사건 내지는 종속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이분법적 사고야 이거는. 그치? 자, 그러면 이것도 사건 하나 해볼까? 자, A 뭐라고 할까요? 그치? 뭘로 할까? 아, 누구로 하지? 기준이가 아니야. 그냥 아무 사건이나 하면 돼요. 뭘로 할까요? 딱히 떠오르는 사건이 없네. 오씨, 머리가 너무 저급해졌어. 가연이가 쌍수 받을 계획이 있니? 없어요? 쌍수를 받는데 지금 쌍꺼풀 있잖아. 없나? 그럼 B를 뭐라고 할까요? 내가 알아보고 하는 거야. 맞아요? 한 5년 뒤라고 합시다. 5년 뒤에 가연이가 쌍수를 받았을 때 내가 알아볼 확률과 아예 안 받았을 때 알아볼 확률은
다르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결국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사건 전부를 뭐라고 한다? 종속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관점에서 접근하면 P, B 바 A랑 P, B 바 A 여는 뭐예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야. 그치? 이 행위가 일어났을 때와 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다른 거는 다 종속사건입니다 하고 끝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 넘어가 볼게. 자, 2번에다가 별표 5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종속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종 판별식. 독종 판별식.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배운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곱셈 정리죠, 참. 곱셈 정리 뭐였어? P, A교 B가 자 어떻게 표시될 수 있었어요? P, A 곱하기 P, B 바 A 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P, B 곱하기 P, A 바 B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이 A와 B가 종속이라면 A와 B가 종속이라면 아까 전에 P, B 바 A는 뭐랑 같다 그랬어? A와 B가 독립사건이면 A가 일어나든지 A가 일어나지 않든지 이건 그냥 P, B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 그냥 P, B래.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죠. B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A는 알아서 일어날 거야. 그럼 얘도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냥 P, A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쏘리 독립이에요. 독립. 그치? 이해하고 있어요? 안 헷갈렸어요? 자, 독립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A와 B가 독립이면 PA 교 B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그냥 PA 곱하기 PB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PA 곱하기 PB를 했을 때 얘랑 같으면 무조건 얘네들은 독립사건이고 만약에 얘네가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종속사건이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만약에 A와 B가 또 독립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애들은 다 독립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A와 B가 독립이면 A여와 B도 독립이고요. A와 B여도 독립이고요. A여와 B여도 당연히 독립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저렇게 문제를 내진 않겠지. 근데 가끔 학교에서 저걸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증명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건 아니고 구멍 뚫는 문제 있잖아. 가나다라. 그런 문제로 나올 때가 가끔 있어서 여러분 좀 보셔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증명하는 것 좀 해줄게요. 자, A와 B가 독립이다 라는 건 이미 가정이 되어 있어요. 그때 진짜 A여와 B의 독립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밝히면 돼? P, A여, 교, B가 모임을 밝히면 돼요. P, A여 곱하기 P, B인지만 여러분들이 밝혀주시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지금 밑에 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다고? 응? 여기 있네. 뒷장에 있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별건 아니고 지금 P, A여, 교, B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알겠지만 얘가 뭐예요? A여, 교, B라고 하면 아까 잠깐 나왔어. B교 A여로 보면 이거 뭐야? P, B차 A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P, B차 A면 자, 우린 알고 있어요. 이게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그쵸?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PB에서 뭘 뺐다라고 볼 수 있어? P, A교 B를 뺐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잖아 이미. 그치? 그럼 이건 뭘로 바꿨을 수 있어? PB 마이너스 PA 곱하기 PB라고 바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PB를 앞으로 묶어내니 얘가 뭐가 남아? 1 마이너스 PA가 남더라. 그럼 전체 확률인 1에서 PA를 빼면 당연히 뭐만 남니? PA 0만 남겠지. 그치? 그래서 뭐야? 얘가 PB 곱하기 PA 여임을 밝혔네. 그러면은 얘네 둘도 독립이란 얘기네. 그치? 이해하셨음?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얘도 똑같이 밝힐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자, 마지막 것만 또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밝혀야 될 거는 이게 진짜 PA여 곱하기 PB연지 그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P A 합 B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전체 확률에서 P A 합 B만 빼면 바깥쪽 영역의 넓이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또 뭘로 바꿀 수 있어? 1 마이너스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교 B. 자, 덧셈 정리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얘 또 뭘로 바꿀 수 있니? 아까 A랑 B가 독립이라는 건 가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도 PA 곱하기 PB로 바꿀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식이 1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플러스 PA 곱하기 PB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럼 얘는 오케이 냅둬. 그런데 뒤에 있는 두 녀석은 뭐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마이너스 PB를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1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PA만 또 남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1 마이너스 PA가 앞뒤에 공통인수로 있으니 자, 이거 앞으로 빼내시면 여기는 1만 남고요. 여기는 뭐만 남아요? PB만 남죠. 보여요? 그럼 1 마이너스 PA, 1 마이너스 PB 곱해져 있는 꼴이니까 PA여 얘는 PB여 곱해진 거라 증명됐네요.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좀 봐두시면 좋아요. 뒤에 나와 있지만 자,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 B는 종속입니다. 독립이면 무조건 배반 사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랑 배반인 아예 아닌 애들이었던 거야. 그치? 잠시 쌤 휴지 좀 갖고 올게요. 자, 그래서 문제 봅시다. 문제 보기 전에 이거 내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건 왜 그럴까? PA가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크니까 이럴 땐 PA 곱하기 PB가 뭐야? 무조건 양수예요. 그치? 야, 근데 배반 사건이면 PA 교비가 뭐예요? 배반 사건이면 A 교비가 없잖아. 그럼 PA 교비가 뭐야? 빵이지. 그럼 PA 교비랑 뭐가 같아질 리가 없어요? PA 곱하기 PB가 당연히 같아질 리가 없지. 그치? 얘는 양수고 얘는 0인데. 그 얘기 한 거야.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독립과 종속을 밝힐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돼.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요. 그럼 질문. PA가 뭐야?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 그치? 자, 그럼 PB는 뭐예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으니까 얘도 2분의 1이겠네. 그치? 그럼 PC는 뭐예요? 우리 PC는 2 또는 저거니까 두 가지네. 그럼 3분의 1이겠지. 6분의 2 될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PA 교비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PA 교비는 뭐뭐 있어? 얘는 홀수고 얘는 1, 2, 3이잖아. 그럼 1하고 3 두 개인데, 그치? 그럼 A 교비의 확률은 뭐예요? 3분의 1이죠. 자, 그럼 봐봐. 얘네들 곱하면 이거랑 같아? 안 같죠. 그럼 A, B는 무슨 사건이다? 종속 사건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독립종속 판별식의 이유야. 자, 그러면은 P 비교 C는 뭐예요? 얘 2 또는 5 나오는 거고 얘는 1, 2, 3이에요. 그치? 그럼 겹치는 거 몇 개야? 2 하나잖아. 그치? 그럼 얘는 6분의 1이네? 어머! 두 개 곱하니까 6분의 1? 얘도 6분의 1. 그럼 BC는 독립사건. 이해하고 있는 거야? 왜 나를 오늘 그렇게 무섭게 쳐다봐? 아까 쌍수의 기도로요?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 뭐도 봐야 돼? A교 C 요거죠? 그럼 A교 C는 얘는 홀수의 눈, 얘는 2하고 5니까 얘도 하나네. 5 하나네. 그치? 그럼 얘는 6분의 1이다. 그럼 AC도 독립이네. 그럼 BC랑 AC니까 니은 디귿이 답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씩 한 다음에 PA 곱하기 PB가 PA 교비인지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요. A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나오고 이런 애들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거 쓰란 얘기야. PA 곱하기 PB는 PA 교비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쓸 수 있죠. 왜? 아까 우리가 열심히 증명했잖아. A랑 B가 독립이면 거기에 관련된 애들은 전부 다 독립이라고. 그치? 그럼 얘는 PA여 곱하기 PB도 뭐다? 2분의 1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PB를 구해달라고 했네? 그러면은 나 이것도 여기다 쓸래. PA여 곱하기 PB여 는 6분의 1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좌우양변 뭐 할 수 있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쓱쓱. 그치? 그럼 PA여 날아가고 얘는 3 나오네요. 그래서 PB여 분의 PB는 뭐가 나온다? 3이 나오시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PB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PB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1-PB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얘 이쪽으로 넘기면 PB는 어떻게 돼? 3-3PB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넘어가면 4PB 되면서 4 양쪽 나눠주시면 PB는 4분의 3이다 하고 끝나겠죠. 맞습니까? 자, 어떤 시험에 갑, 을이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 3분의 1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갑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이래. 그럼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4분의 1 답이에요. 근데 이딴 문제가 왜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갑이 합격했다고 을이 기분 좋아서 합격할 확률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갑이 합격할 확률과 을이 합격할 확률은 독립사건이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모두 합격할 확률 자체가 PA교 B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산해도 됩니다. PA 곱하기 PB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 얘기야. 이해했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B입니다. 이게 독립사건의 핵심이라고. 이해했어? 자,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한대. 미안하지만 네가 불합격했다라고 해서 내 합격 저게 떨어지진 않아. 이해했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래요. 그럼 뭐야? 둘 다 떨어진 거 전체 확률에서 빼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라고 해서 둘 다 떨어진 확률 구한 다음에 그걸 1에서 빼주시면 답이 될 것이다. 그럼 6분의 5가 답이겠네요. 얘. 이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쉽냐? 그럼 끝났어. 독립종속 끝났어요. 그럼 이제 독립식 나올 거예요. 잠깐만, 그럼 연습 문제가 3개가 되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독립시행 아까 얘기 잠깐 했죠. 그래서 표정이 묻어 있었던 거구나. 너무 많이 나가서.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 합시다.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쉬워. 조금만 들어볼래? 들어봐봐. 들어놔봐. 아니, 안 나갈게. 개념만 할게. 근데 진짜 쉬워. 뭐냐면, 봐봐. 타율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여러분, 볼링 쳐봤죠? 야, 고등학생들 저거 볼링 겁나 치던데?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몇이네라고 할까? 3분의 1이 내래요. 졸라 잘 쳐요. 3분의 1이면 잘 친 게 아닌가? 몰라, 어쨌든. 그런데 얘한테 3번 던지게 시켰어. 3번 시행을 시켰어요. 그때 얘가 2번 스트라이크 칠 확률. 오케이? 그럼 어쨌든 시행 3번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시행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시행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시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스트라이크, 두 번째 스트라이크, 그 다음은 노 스트라이크 이렇게 됐을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거 세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이건 확률이 뭐예요? 3분의 1이 2번 일어나고 3분의 1은 몇 번 일어난 거야? 한 번 일어난 거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은 아니야, 첫 번째에서 스트라이크 치고 두 번째는 못 치고 세 번째도 칠 수도 있잖아.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얘도 구해서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야, 근데 얘도 확률은 뭘로 똑같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얘랑 다르죠. 이지랄하면 안 된다라고. 결국 곱해진 애들은 똑같잖아, 그치? 3분의 1 몇 번? 2번. 3분의 2 몇 번? 1번. 아니, 맞네. 맞아요. 그럼 또 있어, 없어? 있죠? 없고, 됐고, 됐고. 얘도 똑같은 거겠지. 그러면 결국 얘네 다 더하면 뭐야? 3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1제곱.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3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결국 이런 확률이 몇 번 생겼어? 3번 생겼으니까 3 곱하기 이거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스트라이크를 2번 칠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런데 언제나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안 치거나 두 가지 행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3번의 시행 중에서 스트라이크 칠 2번만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만큼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3은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거야. 3번 중에 2번만 스트라이크 치는 경우의 수는 3C입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리고 그거 마다마다 확률은 뭡니다? 얘입니다. 끝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 3번 시행을요 5번 시행으로 바꿀게. 그리고 스트라이크 몇 번 치게 할까? 4번 치게 할게요. 걔처럼. 그럼 뭐야? 5번의 시행 중에 스트라이크 칠 4번의 시행 골라. 그것만큼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고, 그러면 스트라이크 4번 쳤으니까 그거 마다마다의 확률은 3분의 1의 4제곱.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1은 몇 제곱? 1제곱이겠지. 놓친 거 한 번밖에 없어. 그런 애들이 5C4의 개수만큼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걸로 보면 이거네. 5번 시행 중에 1번에 스트라이크 못 치고 다 스트라이크 칠 확률, 두 번째만 스트라이크 못 치고 다 스트라이크 칠 확률, 세 번째 스트라이크 못 치고 네 번째 스트라이크 못 치고 다섯 번째 스트라이크 못 치고 5개 맞잖아. 그치?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면 또 명중률이, 자, 명중률이 몇인? 뭐 10분의 9인 호수가 있어요. 계절 맞춤. 쏘면 막 9발이 막 다 들어가요. 근데 얘한테 10발 줄게. 그럼 10발 중에 4발 명중시킬 확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번의 시행 중에 맞출 4가지 시행만 선택해줘. 그것만큼 경우의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 마다마다 확률은 어떻게 돼요? 10분의 9만 몇 번? 4번 일어나는 거고, 나머지 6번은 못 맞췄으니까 10분의 1? 6번 일어났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이거 보다 보면 뭐가 좀 생각나지 않아? 우리 2항 정리에서 했던 거 생각나지 않아요? 2항 정리 뭐야? A 플러스 B의 열제곱이라고 하면
뭐 이거 갖다가 A 6제곱 B의 4제곱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하면 뭐였어요? 10번의 다항식 중에서 6번만 A 선택할 거야, 나머지는 다 B가 나오겠지, 이런 게 가능했던 거잖아. 이것도 10분의 9 아니면 10분의 1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에서 또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옵니다. 이항 분포라고 해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 복습 좀 하세요. 연습 문제 많으니까 지금 좀 풀어가야겠다. 이거 뭐야?